이거를 알면 한 건에 뭐 몇 억씩 할 수 있는 수수료를 벌 수가 있어. 중개 보수가 그렇게 돼. 벌고 계시고. 벌고 있지. 야, 1년에 2개씩만 하면 돼. (6억) 날리면서 터득한 상업용지의 사업성 판단. 저의 주 업무인 상업용지, 준주거용지의 사업성 판단을 하고 그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상업용지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지는 사업성이 거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사업성이 판단이 되었다면 그 사업성을 합리적으로 검증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느냐 마느냐, 그렇게 업무 순서가 나뉘게 되는데요. 초보 공인중개사분들도 지역에 있는 상업용지, 준주거용지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툴을 활용하시면 사업성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 판단이 좋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광고도 많이 해보시고 블로그에 글도 많이 써주시면 이런 건들이 한두 건 연결되다 보면 어느덧 상업용지 전문 중개사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영상 디테일하게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엑셀 파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엑셀 파일은 제가 만든 거예요. 노란색은 내가 직접 입력해야 되는 자료들이야. 그리고 빨간색은 기초 자료가 되는 것들이야. 그리고 녹색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녹색으로 안 된 것들도 아마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들이 많아.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된 거는 추정값. 이거는 이제 하나 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숙달이 될 건데, 일단은 추정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변동이 있으면 추정값에 변동이. 자, 물건을 받았어. 방구대장동 100번지라는 지번이야. 일반 상업지역이고,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은 그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건폐율은 70%고 용적률은 1000%야. 이 땅을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해보니까 면적이 1000평이더라고. 그리고 매입은 1000평을 하는데 실제로 토지를 다 못 쓰는 경우가 있어. 토지 형상이 뭐 부정형이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로 반영이 돼 있든지 건축선이 이어져 있든지. 그래서 내가 실제로 루리스를 보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다행히 이 땅은 1000평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사용 대지 면적을 3300제곱미터를 하니까 998평이 나오네. 이 땅의 가격이 300억이었던 거야. 그러면 평당가는 얼마지? 여기 평당가 자동으로 계산돼 나오지. 평당가 3천만 원이야. 그런데 사업을 하면 평당가보다 중요한 게 용적당 단가야. 이 건물에는 대지 면적이 1000평이니까 이 건물에는 지상으로 10,000평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300억에 1000평을 샀어. 평당가는 3천만 원이고 1000평이니까 1000% 지으면 10,000평 지을 거 아니야. 용적당 단가는 300만 원인 거야. 그치? 그리고 건폐율이 70이니까 1000평의 땅이지만 거기에 건물을 앉힐 수 있는 면적은 700평이라는 거야. 쉽지? 한 바닥을 700평을 짓잖아. 그러면 1000%를 다 찾아 먹으려면 한 15층 정도 건물이 되겠지. 그런데 1, 2층에서는 700%를 다 활용을 할 건데 3층부터 올라갈 때는 한 50%만 활용을 할 거야. 그러면 한 20층, 25층 건물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 최고 층수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용 규제에 최고 층수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수기로 넣어주면 참고사항으로 활용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 10,000평을 지을 수 있고 용적당 단가는 300만 원이야.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자, 이 건물 위로 10,000평을 지어. 그럼 결론은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돼.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일반적으로 지하를 파잖아, 그지? 그러면 지하를 어떻게 파야 될까? 그리고 지하를 몇 층 팠을 때 몇 대의 주차가 나올까? 그걸 판단을 해야겠지, 그지? 네. 그러면 보통 1000평이면 지하 부분은 건폐율에 적용을 안 받아. 그래서 1000평의 지하를 팠을 때는 850평 내지 900평의 면적이 나와. 1000평의 땅이 있어. 지하는 건폐율에 적용을 안 받지. 실제적으로는 경계도 약간 남겨놔야 되고 옹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상하는 대지의 지하 면적 비율을 85% 잡았어. 그러면 1000평 중에서 85%가 되니까 지하 한 층은 850평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예상 주차 단위 소요 면적. 이거는 내가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압축한 건데, 땅이 크면 주차하기 위해서 12평 정도가 소요돼. 땅이 작으면 한 13평, 14평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 정도 규모에는 한 대 주차하기 위해서 지하가 12평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 건물에 10,000평을 다 주차하기 위해서는 지하를 5평을 파야겠다라고 하는 거야. 850평씩 5층 파겠지. 그럼 예상 지하 면적이 4,250평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4,250평엔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을까? 4,250평을 12대로 나누니까 354대가 주차할 수 있다는 1차적인 판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지상 면적과 지하 면적을 합쳐. 그러면 전체 건물의 연면적이 나오지, 그지? 그 값이 이 값이야.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와. 그러면 땅값은 300억이고 건축비는 얼마나 들까? 시공 단가는 회사마다 다르고 사업장마다 다르고 다 달라. 자기만의 노하우도 필요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최근에 쓰고 있는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할게. 이 업을 좀 알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시공 단가 500만 원이나 나온다고 좀 많이 잡은 것 같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500만 원 잡을게. 네. 그러면 14,000평을 짓고 평당 500만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 그러면 전체 공사비는 700억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토지값과 건축값을 합치면
최소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1,000억이야. 그러면 지상으로 10,000평, 지하로 4,200평, 전체 면적이 14,200평이야. 이거에 대해서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이 있고 주거가 차지하는 면적이 있어. 쉽게 말해서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거겠지. 네. 이것도 그 시의 조례를 보고 내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가가 20%, 주거 면적이 80%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할게. 그러면 지상으로 10,000평이라 그랬잖아. 상가가 차지하는 용적 면적은 2,000평이고 주거가 차지하고 있는 용적 면적은 8,000평이야. 네. 그리고 우리는 지하도 팠잖아. 상가에서 지하를 가져가는 면적도 있고 주거에서 지하를 가져가는 면적도 있잖아. 그걸 합친 면적이 상가 분양 면적은 2,850평이 되는 거고 주거 분양 면적은 11,400평이 되는 거야. 그 다음은 이제 이 부분이야. 주거 용적 면적이 8,000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원룸, 투룸, 쓰리룸 이렇게 오피스를 섞어서 지을 거 아니야. 그러면 8,000평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면적은 계단 빠져야 되지, 엘리베이터 빠져야 되지, 복도 빠져야 되지. 그래서 이 추정치를 60%로 잡는 거야. 용적 면적의 60%만 실사용 면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 8,000평 건물 중에서 주거 실사용 면적은 4,800평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내가 사업을 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사업을 하는 주력 상품, 주력 모델의 평수를 몇 평을 할 건가를 정해야 되는 거야. 이 지역은 투룸이 잘 된다 라고 했을 때 투룸에 필요한 면적, 보통 이거는 내가 적용하는 타입인데 14.5평 정도 되니까 투룸 모양이 쓸모있고 좀 예쁘게 나와. 그래서 14.5평을 잡으니까 4,800평을 14.5로 나누는 거야. 예상 주력 모델 세대수가 331세대가 나오는 거야. 여기 있는 거는 분양 면적이야. 요거는 뭐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 한 층에 복도를 포함한 면적이 이 사람한테 얼마를 줘야 되냐, 지하를 포함한 면적이 얼마를 줘야 되냐, 실사용 면적이 얼마가 되냐. 그리고 331세대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 주차 비율을 확인을 해야 돼.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는 0.7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확인해보니까 0.7대네? 그러면 331세대에 0.7대를 적용하니까 주차는 231대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상가의 용적 면적이 2,000평이야. 지하를 포함하니까 2,800평이고. 상가는 근린생활시설 기준으로 요거는 134제곱미터당 한 대를 적용하는 지역이 좀 많아. 이것도 조례를 확인해야 돼. 134제곱미터당 한 대를 적용했을 때 2,000평의 상가를 썼을 때는 상가의 주차가 66대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주택에서 231대 필요하고 상가에서 66대가 필요하니까 전체는 297대가 필요한 거지. 300대가 필요한 현장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하 5층 팠을 때 예를 들어서 354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좀 줄일 수 있나? 지하 4층만 파볼까? 하면 280세대가 나와. 그러면 여기다가 기계식 주차를 조금 더 가미하면 되겠지, 그지? 일단은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건 5층 그대로 갈게. 일단은 이거를 알면 한 건에 뭐 몇 억씩 할 수 있는 수수료를 벌 수가 있어. 중개보수가 그렇게 돼. 벌고 계신 거. 벌고 있지. 야, 1년에 2개씩만 하면 돼. 사업소지 분석을 해서 거래가 클로징이 돼야 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업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10개 돌리면 그 10개에 대해서 도면 작업을 하고 세부적인 수지 분석을 해야 돼. 그럼 10개 중에 2개가 나와. 그 2개를 거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주차까지 판단했어. 아까 상가 면적, 주거 면적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대 분양가야. 이 지역에 유사 상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유사 상품이 2억 5천에 팔리고 있더라 라고 하면 세대 분양가를 2억 5천만 원을 넣으면 돼. 유사 상품이 지은 지도 좀 오래됐고 노후화된 모델인데 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가격을 넣으면 돼. 세대 분양가를 2억 5천만 원을 넣으니까 2억 5천만 원씩 331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주거 부분의 매출이 827억이 나오는 거야. 상가의 지하를 포함한 분양 면적이 2,800평이 나왔다 그랬잖아. 그럼 상가는 1층, 2층 평균으로 잡아가지고 얼마에 팔 수 있냐? 평당 얼마냐? 지금 내가 분양하고 있는 상가가 3천만 원이지. 그러면 1층, 2층 평균을 해야 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상가 분양의 예상 평당가는 2천만 원으로 잡았어. 그래서 2,850평을 2천만 원에 분양을 하니까 상가 매출액이 570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주택 부분 820억에 팔고 상가는 570억에 파는 거야. 그러면 합계 매출이 1,390억, 1,400억의 매출이 나오는 거지. 우리 땅값 건축비 얼마 들었다 했지? 1,010억 들었네? 네. 그런데 이거를 다 지어서 파니까 1,400억이 나오네? 그렇지. 400억이 남네요. 400억이 남지. 그런데 이게 400억이 남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땅 살 때 취등록세도 내야 돼. 네. 그 다음에 금융비도 나가야 되고 판매비도 나가야 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무시 못할 예비비가 많이 나가.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다 반영을 하는 거야. 토지비 건축비는 1,010억이고 어바웃 수치야 1차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 취등록세가 5% 나올 거고 전체 사업에 금융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판매비가 있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예비비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 사업의 지출 합계는 1,200억으로 판단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예상했던 매출이 1,397억이고 지출이 1,217억이야.
그러면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180억을 벌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세전이익이야. 이 세전이익이 보통 15에서 20% 나오면 사업성이 좋은 편이야. 그때 현장에 따라 다르지만 요 정도 수지가 나오면 좀 아쉽지. 왜냐하면 사업의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10%가 넘어간다. 그러면 실제 도면 작업을 하면서 내 수지를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가. 보강이 된다라고 해서 15% 20%가 된다라고 하면 사업을 가도 되는 거고, 나는 이제 한 15% 정도 나오면 바로 건축사한테 설계 작업을 맡겨. 이런 부분은 이 작업만 해도 한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작업이라 가지고 주로 오랫동안 같이 거래했던 건축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 작업을 먼저 해주는데 맡기는 게 쉽지는 않아. 충분히 자기가 당신한테 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 어쨌든 전체 과정 중에 제일 초기 단계만을 그냥 살짝 맡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있겠네. 그렇지.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피드백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건축사가 거래를 안 하겠지. 그리고 이 부분은 유튜브에 다른 디벨로퍼 분들이 해놓은 자료가 있어. 용적당 단가를 A라고 했을 때 전용 면적당 단가가 4A가 나온다면 그 사업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용적당 단가 300만 원 샀잖아. 그 다음에 주거 전용 면적당 단가가 1,700만 원이야. 네. 2억 5천에 분양을 했고 14.5평을 쓴다는 거잖아. 네. 그지?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수치가 용적당 단가의 5.75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업성이 있다라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또 이 영상 보시는 중개사분들 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 나오신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을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사업성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시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토지 중개도 같이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중개도 하지만 또 이제 시행사에 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직접 시행을 할 수도 있는 현장들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영상이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영상 좀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설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사업성이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사업성이 나오는구나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구대장 TV 항상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방구대장 TV.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구독